미국 마이애미에 어피니티 파트너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이자 트럼프 정부 시절의 마쿠 실권자였던 제러드 쿠슈너가 지난해 여름에 설립한 신생 투자 회사입니다. 이 신생 회사가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2조가 넘는 투자를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로부터 유치했습니다. 이 국부펀드 내부에서 심사 과정에서 반대가 상당했지만 이 사우디의 절대 권력자 미스터 에브리싱이라고 불리죠.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이끄는 전체 이사회가 이 투자를 승인했습니다. 최근에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가 최악입니다. 이 미국의 전방위 설득에도 불구하고 사우디가 주도하는 이 오펙 플러스가 대규모 원유 감산을 하면서 이 백악관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요. 사우디는 미국과 정말 척을 지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바이든 정부의 악연일까요? 이 민감한 상황 속에서 트럼프 일가와 사우디의 친밀한 관계가 새삼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자 강력한 경제 파트너, 이 미국 주재 사우디 대사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중동 혈맹이라고까지 불렀습니다. 지금은 이 말이 좀 무색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역대로 미국하고 사우디의 관계가 늘 좋았던 건 아닙니다. 지난 9.11 테러 당시만 해도요, 이 19명의 범인 중에서 15명의 범인이 사우디 출신인 게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사건을 기획한 오사마 빈 라덴이 아버지가 사우디 왕실 측근인 기업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두 나라 사이의 긴장감이 수년에 걸쳐서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또 오바마 정부 때 추진한 이란 핵합의, 이 이란 핵합의가 사우디에 큰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 사우디와 이란이 이 수니파와 시아파, 이 종교적으로 갈라진 평생의 축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합의를 결국 파기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가 등장한 이후에는 이 언론인이죠. 워싱턴 포스트의 언론이었는데 자말 카슈쿠치 살해 문제가 미국 언론을 도배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 문제를 두고 사우디를 왕따로 만들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살해 사건에 왕세자가 연루돼 있었습니다. 자, 원유 감산을 둘러싼 이번 갈등은 좀 미묘한 시기에 불거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히 끝나지 않았고요. 이 미국의 중간 선거가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상황을 돌이켜보면 일단 오펙 플러스라는 석유 카르텔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사우디가 러시아와 함께 2년 만에 처음으로 대규모 감산에 합의했습니다. 자, 11월부터 200만 배럴씩을 줄이기로 했는데 이게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의 약 2% 수준입니다. 당연히 유가 상승을 자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문제는 이에 앞서서 이 감산을 하지 말아달라고 이 미국 정부가 사우디를 굉장히 설득했다는 점입니다. 이 백악관은 제닛 옐런 재무장관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의 예멘 특사인 팀 랜더킨까지 이 사우디 인적 네트워크를 총가동했습니다. 자, 불과 몇 달 전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사우디를 찾아가서 이 워싱턴 내부와 민주당 내부의 비판을 무릅쓰고 살인자라고까지 불리던 왕세자를 만나서 주먹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하지만 결국 오펙 플러스는 미국의 요청을 묵살하고 감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제이크 셀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직접 대통령이 실망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백악관은 사우디와의 관계 재설정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민주당은 더 발끈했는데요. 이 민주당에서는 사우디에서 미군과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철수를 요구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특히 중간선거 재선을 앞둔 민주당 의원들의 분노가 컸다고 합니다. 이 미국 MBC 방송에서는 미국 정부가 기업들에게 사우디 투자를 줄일 것을 권고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우디는 왜 이런 결정을 했고 미국은 또 왜 이렇게까지 민감한 것일까요?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양측 다 이 원유 감산을 왜 했는지, 원유 감산을 왜 말렸는지 이 명분은 있습니다. 이 사우디는 일단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서 유가가 하락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국제 유가는 100달러 이상을 상회하다가 85달러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중동 산유국 중심의
에너지 카르텔들은 지금 국제 유가를 90달러 이상으로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미국의 명분은 좀 다릅니다. 지금은 전쟁 중이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인플레이션으로 전 세계가 씨름하는 와중에 본인들의 입속만 챙길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오펙 플러스의 일원인 러시아가 유가 상승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미국 입장에선 민감했습니다. 사실상 사우디가 러시아를 지원하는 효과를 낸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감산을 둘러싸고 실제 사우디와 미국이 정말 감정의 골이 깊어진 건 좀 다른 이유 같습니다. 바로 정치적 이유, 중간 선거입니다. 사우디 외무부, 이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 사우디 외무부가 발표한 성명에 그 힌트가 있는데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미국의 제안대로 오펙 플러스의 감산 결정을 한 달 미루면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난다. 이런 점을 미국에 꾸준히 밝혀왔다. 입니다. 자, 이 말을 고지고대로 보면 미국이 사우디에 요청한 건 감산을 하지 말아달라기보다는 감산을 한 달 연기해달라입니다. 자, 왜 한 달일까요? 11월 8일이 미국의 중간선거 날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이때까지 기름값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어떤 변수도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기름값은 갤런당 4달러가 심리적인 마지노선이기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펙 플러스의 결정 이후에 분노하면서 대규모의 전략 비축류 방출을 바로 발표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우디가 또 빈살만 왕세자가 이 정도 부탁은 들어줄 수 있는 우방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사우디에 제공하고 있는 막대한 안보 지원을 감안하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좋은 명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는 더 이상 호락호락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빈살만 왕세자의 집권 이후 이 같은 기조는 더 분명해졌습니다. 이 사우디 외무부가 미국 정부의 감산 한 달 연기 요청 사실을 공개한 것 자체가 굉장히 도발적입니다. 당장 미국 공화당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청문회를 여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 바이든 정부가 중간 선거에 사실상 개입했다는 겁니다. 이 사우디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좋은 공격거리를 공화당에 제공해 준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우디, 아니 정확히 말해서 빈살만 왕세자는 정말 미국과 돌아서려는 걸까요? 자, 미국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싱크탱크들 사이에서는 우선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우디와 미국이 7, 80년간 유지해온 이른바 석유 동맹, 이 석유 동맹이 깨지는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고 봅니다. 전 세계적인 탈탄소 분위기 속에서 사우디가 석유 패권을 유지할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장 미국만 해도 2030년부터 신차의 절반 이상을 전기차로 판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 석유나 화석 원료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 역시 탈탄소를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석유 패권을 조금이라도 사우디가 더 길게 유지해야 하고 그 기간 동안 사우디는 최대한의 이익을 거둬야 합니다. 이 미국과의 석유 동맹의 유효기간이 거의 끝나가는 마당에 미국의 비위를 일일이 다 맞춰줄 수는 없다. 이런 기조가 반영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외교적으로 보면 또 안보적으로 보면 이 미국의 일방주의, 전 세계를 지배하던 미국의 일방주의가 약해지는 하나의 신호로 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중동 산유국들은 최근 중국, 러시아 같은 다른 강대국들과 정치적, 경제적, 심지어 안보적으로 관계를 확대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외교정책 옵션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대놓고 비난하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바이든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악감정, 또 민주당과 사우디 사이의 이질감, 그리고 트럼프 일가와의 여전히 친밀함, 이런 것도 큰 작용을 한다고 보여집니다. 이거를 유지했던 이유는 결국은 석유 동맹인데요. 이게 결국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좀 달랐습니다. 굉장히 사업적인 마인드로 사우디에 접근했습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첫 방문지가 사우디였고요. 이 빈살만 왕세자가 이 다른 왕자들이나 왕족들을 다 쳐내고 집권을 할 때 일으켰던 궁중 쿠데타,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을 사실상 묵인한 것도 트럼프 정부 때의 일입니다. 특히 이 트럼프의 사위인 쿠슈너와 빈살만 왕세자는 문자를 주고받을 정도로 친밀한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빈살만 왕세자가 바란다는 것은 미국 정치권이 모두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사우디와 미국의 관계 그리고 사우디의 향후 행보는 우리나라도 아주 민감하게 볼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빈살만 왕세자가 이 석유 의존도에서 벗어나기 위해 추진하는 이 대규모의 네옴시티나 원전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관심이 높고 실제로 수주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와 미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는 이 에너지 시장에도 다각도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미중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 중동으로도 좀 시야를 넓혀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워싱턴 24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